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방금 전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었는데요. 그것도 기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방금 전 이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 경력, 그리고 정계선 판사의 남편이 또 공익법인단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해친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낸 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인권법 재단 이 공감이라는 곳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인권법 재단의 이사장이 김이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김이수 변호사가 바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내는 헌법재판관인데 남편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의 이사장이 국회를 대리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판사, 그리고 그의 남편이 몸담고 있는 인권법 재단의 이사장이 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여서 이건 당연히 재척 사유가 되지 않겠는가. 이건 당연한 기피 사유가 되지 않겠는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는 이러한 사례가, 이러한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그러니까 과거에 배우자 관계였다가 이혼을 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재취학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그 준용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원에서 굉장히 명백하게 그 사례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친족 관계 때문에 사건을 재배당하는 경우지요. 2013년 대법원의 권고 의견 제8호 의결 내용을 보면은 법관의 이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할 경우에 해당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백하게 못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대법원이 의결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촌 이내, 부모와 자식은 일촌입니다. 형제 자매가 친형제 자매, 그러니까 뭐 사촌이 아니고 친형제 자매는 이촌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부는 영촌입니다. 빵촌, 영촌. 그러니까 부부,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을 때, 로펌이 있을 때, 그 법무법인이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 법관은 그 사건을 묻지 않는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법원의 판사다.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나한테 딱 온 걸 보니까, 내 아들놈이 재직하고 있는 그 법무법인이 의뢰한 사건이네. 아, 나는 이걸 못 맡아. 내 아들이 직접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아들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이 의뢰한 사건이야. 그렇다면은 공정성에 티끌만큼이라도 누가 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거 안 맡겠어. 아니, 저쪽에서 기피 신청을 내기 이전에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내 아들이 뭐 김앤장에 있다. 내 아들이 태평양에 있다. 내 아들이 뭐 율촌에 있다. 그럼 금세 알잖아요. 사건 배당 되기 전부터 압니다, 사실은. 누구 변호사 선임했는데 우리 쪽으로 올 것 같다라는 거 금방,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잘 안 지키려고 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권고 의견으로 딱 묻바가 났던 겁니다. 대법원 규칙 법관 사무분담 사건 배당 예규 제14조에서도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규가 이렇게 돼 있고 또 권고 의견이 있고 뭐 규칙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떠느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법률 용어가 동원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운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령 어떤 법원의 판사다. 제가 어쩌지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됐을 경우에 제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내 아내가 어디 뭐 법률 회사에 있다든지 내 아내가 로펌, 법무법인, 아까 말한 무슨 뭐 공감 인권법 재단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권법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장이 김이수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회를 대리하는 윤석열 대통령 헌법 소추안의 그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를 대리하는 그 변호사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법재판관이다. 내가 정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권법재단 거기에 이사장 김이수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공동 변호인이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네. 나는 맡으면 안 되겠는데. 이촌이네. 형제자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데 하물며 남편 아내의 관계. 그것도 뭐 헤어진 남편이 아니라 현재 법률적으로 부부인 관계라면 더더욱이나 이건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 기피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판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정개선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의견을 낼지 기각 쪽으로 의견을 낼지 제가 미리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정개선이 이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쪽으로 그것도 주도적인 의견을 낸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고 그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이수 변호사인데 김이수 변호사가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인권법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 개선이 탄핵소추안의 인용 결정을 낸다면 그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국민들께서 그걸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 공수처의 여러 가지 행태들, 가령 사건을 이첩받는 과정,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과정, 발부받는 과정, 그 집행하는 과정, 이것이 다 절차가 어, 유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마당에 헌법재판소마저 이 논란의 불씨를 계속 안고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